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스즈키의 R100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야부사를 했었는데 R1000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디테일하게 기술 설명을 하자면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하야부사와 마찬가지로 사진 제공이랑 자료 제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보세요. 배기량이 이제 1000인데 그 출력이 200마력이 나오잖아요. 13200rpm에서 202마력이 나오죠.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1300이 넘는데 202마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트랙 경기용 세팅은 아닌 거예요. 무게가 얘는 200kg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마력이 나오는 거고, 이제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무게가 26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게에서 좀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진 헤드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얘랑. 자, 여기에 보면 뭐 슈퍼 스포츠 최초 가변 밸브 엔진. 이 가변 밸브 타이밍, 여기서는 이제 SRVVT라고 해놨는데 이 가변 밸브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캠 샤프트와 밸브의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요 캠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 이제 밸브를 누르게 되죠. 그러면 이 밸브가 이렇게 열렸다가 이제 닫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변 밸브가 왜 나오게 됐느냐?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 캠이 밸브를 누르게 되면 밸브가 열리고 혼합기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 열려 있는 시간, 밸브 열려 있는 요 시간이 만약에 RPM이 상승이 되면 요 캠이 회전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RPM이 상승이 되면 이 캠이 회전이 빨라지고, 캠이 회전이 빨라지면 밸브가 열려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RPM이 상승할수록 짧아진다는 얘기는 혼합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중속일 때는 이 공기와 연료가 50이 들어왔다고 치면 고속이 되면 요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 혼합기 충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밸브가 열려 있는 타임이 짧아지니까 혼합기가 충분히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합기를 고속에서도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이제 가변 밸브가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시스템인데 캠축에 이런 유압 시스템을 만들어서 밸브가 열리는 타이밍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중속 기준으로 가운데 이제 세팅을 해놓고, 저속 구간에선 얘가 조금 늦게 열리게 만들어 놓고, 고속에서는 밸브가 좀 더 일찍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속 구간. 이렇게 하니까 충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속, 중속, 고속에서도 그 실린더의 충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변 밸브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가변 밸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타이밍,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조금 당긴다던가 좀 뒤로 미룬다던가 하는 거. 요게 이제 가변 밸브 이제 타이밍이고, 가변 밸브 리프트는 뭐냐면 양정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밸브가 열리면 얘를 좀 더 깊게 이렇게 열게 하는 거예요. 요게 리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VVD라 그래서 이 듀레이션은 뭐냐면, 가변 밸브 타이밍은 지금 타이밍이 변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뒤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앞으로 가면서도 뒤로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이쪽으로 가고 전체가 이렇게 오는 건데,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타이밍, 타이밍을 좀 일찍 열고 조금 뒤로 미룬다. 요거만 우선 하나만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즈키에서 사용하는 이 SR 그 VVT는 흡기 타이밍을 고속에서는 조금 당기고 저속에서는 조금 뒤로 늦추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칭찬하는 이유는 가변 밸브를 적용한 차량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최초거든요. 웬맥스에 있는 가변 밸브는 고속만 나눠져 있는 투타입용이고, 얘는 전 RPM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 영역. 얘는 전 RPM입니다. 웬맥스에서 적용된 거는 조금 그 가변하는 방식이 조금 좀 초등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초등적이고 얘는 조금 이제 진보된 기술인 거죠. 유압으로 하게 되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압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전기 모터를 달자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롤러를 사용해서 가변 밸브 타이밍을 제어를 하고, 그리고 또 전영역 RPM을 실현하고, 볼로 만든 이 롤러 시스템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 지금 요게 흡기만 돼 있거든요. 여기 배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배기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이 배기까지 하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레이싱용이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걱정스러웠는지 좌우간 이 배기 쪽이 빠졌는데, 나중에 업데이트가 돼서 만약에 이제 배기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이제 완벽한 VVT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흡기 쪽이라도 이렇게 전영역 RPM으로 가변 밸브를 채용한 거는 잘한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RPM 영역별 맞춤 흡기 타이밍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가변 밸브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황별 자동 배합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가솔린 기관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건데, 가솔린 기관 그 내연에서 100%의 에너지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자동차에서 쓰여지는 건 몇 프로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냉각에서 30%를 빼먹고, 배기에서 30%를 빼먹고, 마찰 저항으로 10%를 빼먹고, 실질적으로는 한 30%, 25%에서 30%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냉각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배기 쪽에서 이 30%는 좀 잘 만지면은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에너지의 30%가 배기 쪽 라인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변 배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배기압이 보통 3에서 4바 정도 되는데, 저속 때는 배기압이 좀 있는 게 좋고, 고속 때는 배기압이 좀 없는 게 좋아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속 때는 지금 여기 보면 한쪽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죠. 네, 한쪽을 막아놨다가 고속 때 얘를 오픈을 해요. 이제 고속 때 얘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쪽에도 이제 나가게, 요게 배기에서 사라지는 에너지를 복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고속 때 여기를 오픈을 하게 되면 배기압이 조금 낮아지겠죠. 어쨌거나 가변 배기를 하는 이유는 배기 장치에서 사라진 이 30%를 조금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즈키에서는 이제 자동 배합 조절이라고 이제 써놓은 겁니다. 지금은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쪽으로도 지금 빠지잖아요. 이 중간에 밸브가 열리게 되면 이 안에 배기압이 낮아지겠죠. 배기압이 낮아지면 고속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동 배합 조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연소 효율 최적화의 정점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이거를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밑에 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젝터를 2개를 해놔서 고속 때 연료를 더 집어넣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이 핑거 팔로우 밸브라고 써 있는데, 요거 예전에 800MT 설명할 때 이 핑거 팔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었죠. 그거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런 핑거 팔로우를 채용을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냉각에서 30% 빠지고, 배기에서 30% 빠지고, 마찰에서 10% 빠지고, 이건 마찰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배기에서 조금 뜯어냈잖아요. 이제 여기 마찰에서도 조금 이제 뜯어낸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6g을 얻기 위해서 이 뚜껑 방식에서 핑거 팔로우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요 방식을 채용을 하면 얘보다 얘가 마찰 저항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삥을 좀 뜯고, 요런 게 오토바이 설계하고 만드는 이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요런 거 만들고 또 실험하고 테스트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게 핑거 팔로우가 이제 무게를 조금 줄이고 또 마찰 저항도 감소시켜서 또 에너지를 좀 세이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IMU 시스템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 IMU 센서에 관한 거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IMU가 궁금하신 분은 저번 시간에 한 하야부사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코너링 ABS 그다음에 구동력 제어 TCS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IMU 센서로 인해서 좀 더 정밀하게 ABS건 TCS건 제어를 하게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퀵시프트, 요거는 이제 퀵시프터에 관한 설명이고, 그 듀얼 스테이지 인테이크라고 여기 이제 써놨는데, 출력에 따라 맞춤 흡기 조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가변 흡기는 아니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 가변 흡기는 아니고, 그 고속에서 좀 더 많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흡기 쪽을 설계를 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지금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압력과 리바운드 댐핑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하려면 한 꼭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이 압력과 리바운드 댐핑이 뭔지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쳐져서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쉬 호스는 왜 사용하는지 아시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100이라는 힘을 이렇게 보냈을 때 캘리퍼에서 이제 100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트랙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액이 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을 보내면 고무 호스 같은 경우 이 고무 호스가 이렇게 좀 늘어져요. 늘어지면서 여기서 한 10 정도 까먹고 최종 캘리퍼에 한 9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쉬 타입을 사용을 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상당히 많네요. 자, 이 가변식 스윙암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윙암이 오토바이건 뭐건 다 이제 고정이잖아요. 이 바퀴를 잡고 있는 이 축, 이 축이 고정인데 얘를 좀 앞으로 당기고 좀 뒤로 당기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트랙 특성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코너가 좀 많은 구조의 트랙이다. 그러면은 이 휠베이스를 좀 앞으로 당기고, 만약에 이제 직선 구간으로 있는 이런 구간이 좀 많은 트랙이다. 그러면은 이제 휠베이스를 좀 살짝 뒤로 빼는 거예요. 그 휠베이스가 살짝 뒤로 빠지면 직진 성능이 좋아지고, 휠베이스를 살짝 짧게 하면 코너링의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가변 스윙암을 여기에 이제 채택을 한 거예요. 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최대한 제가 좀 짧게 해보려고 좀 해봤어요. 워낙 그 기술 적용된 게 많아서 좀 분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